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쇼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예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중국 증시. 한 종목이 6% 넘게 빠져도 수익률에 큰 타격을 미칠 텐데요. 중국 증시 전체가 6% 넘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월화 중국 증시가 빠졌었고 수요일에 살짝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주는 듯 했었는데 목금에 또 흘러내려서 지난 한 주 동안만 중국 증시는 13% 넘게 추락하게 됐습니다. 치욕의 한 주를 보낸 중국 증시. 여기서 조정이 끝날 것인가?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국 증시의 이 같은 조정이 우리 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별히 금요일장에서의 마감은 시간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뒤에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아직까지 줬다 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오늘 밤에 이후 긴급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또 밤이 하필이면 분수령이라 이것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매도로 기관이 투신권 중심으로 사지만 2050 안착이 버거운 코스피인데 반해서 코스닥은 신고가를 연일쓰니 전문가들은 중소형주가 나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임해야 하고 중소형주의 매매가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경기 방어주 하는 것이 낫다. 의견도 앞서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 시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잠시 후 시가 들고 저는 다시 옵니다. 네, 6월 20일 월요일 6월 셋째 주 이제 막 장이 시작하려 하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님,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님 인사부터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를 사실 못 들었는데 체크 포인트를 살짝 개장을 했지만 들어보면서 개장가 얘기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멘토님. 예, 일단은 중국의 어떤 역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발 악재도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지금 뭐 규제를 좀 강화한 쪽이 있죠. 바로 IT 쪽인데 바로 이 네이버, 다음 카카오,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오늘 증시에서 크게 영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2050선 정도에서 출발을 해도 전강 후약 패턴으로 늘 끝이 나서 종가는 시가만도 못한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730을 장중에 잠깐씩 넘기기도 하잖아요. 오늘 개장가 짚어주시죠. 예, 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2060선 위로 올려놨는데요. 이것은 아마 메르스 사태의 진정 국면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인들은 팔고 있었습니다만 기관하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르스 사태라는 것은 결국은 진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증시에 메르스 피해주로 불렸던 것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방금 14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060선을 돌파를 해놨고요. 206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추세적 강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포인트 가까이가 오른 735선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드디어 2060을 소폭이지만 갭상승하면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은 0.7% 정도, 코스닥이 무려 735선까지 오늘 아침장에서 개장가로 터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죠.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목요일장에는 사물인터넷이 좋았고 금요일장에서는 증권주가 물론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오늘 카지노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도 같은데 업종별로 한번 쭉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래서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일단 상승 출발하는 그 순조로운 모습으로 아침장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가 3.38%로 상당히 좀 강한 업종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 위에 건설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업종 등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상승 흐름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그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4.2%나 올라서 현재 그 45,9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등 전반적인 건설업종들도 상승 흐름을 순조롭게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제 그 항공주들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던 항공주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업종 자체가 2.25%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제약 그리고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그리고 제조 그리고 화학섬유, 의료업종 등 전반적으로 하락업종 자체가 비금속이나 그리고 코스닥 신성장 기업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들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흐름 자체는 아침은 좀 전강구약의 형태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전장에 좀 급격하게 주가 자체가 종목별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에 전강구약의 형태로서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 자체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전강후약으로 갈 가능성 얘기하셨는데, 일단 오늘 아침장의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이거 며칠 만입니까? 현물에서 아침에 사는군요. 예, 일단 수급적인 상황을 좀 체크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현물에서는 지금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오히려 또 지금 매도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지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시장 후반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세, 그리고 선물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시장을 들어올릴 때 최근의 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니었고 기관의 수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차익 실현 매물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순환 매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든 순환이 돼야만 그들의 이익 구조적인 측면이 제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같이 계속 동반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리스 사태라든가 몇 가지의 발목 잡힐 만한 우려들이 있죠. 개인들이 굉장히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세 상승이 명확하다면 이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발목 잡힐 요인들이 있다면 이런 스탠스가 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물에서는 개인 기관만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 외인은 선물 매도 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보죠. 오늘은 KB 외환 선물로 가서 들어봅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외로 비둘기파적이었어요. 사실 매파적으로 FOMC 회의 예상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를 거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원달러가 1,100원을 지금 겨우 지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3원 60전이 하락한 1,103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2원 50전과 1,104원 3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102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달러 엔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했던 재료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였는데요. 그리스 은행권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은행 시스템의 우려가 커졌고요.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증시의 조정과 채권 시장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안전통화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 통화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달러화는 유로화와 상품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의 경우는 이러한 위험 회피 상황에서 약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달러원 1개월물이 달러 N을 추정하면서 동반 하락한 결과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지난 주말 뉴욕 여고 시장에서 현물 환율을 환산해 1103원 70전 수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은 대외적으로 달러 N의 동향을 주시하겠고요. 이와 동시에 위험 회피 성향에 따른 원화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만큼 1100원 초반대에서의 지지력이 지속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N은 현재 122.40엔 지지선과 123.35엔 저항선 사이의 박스권 안에서 행보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달러 N이 하락 압력을 계속 받겠습니다만 올해 최소한 한 차례 또는 최대 두 차례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달러 N은 122.40엔을 전후한 지지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원이 달러 N을 추정하는 상황에서도 1,100원이 유지되는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주 4억 거래 연속으로 지속되었던 외국인 순매도가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경우 원화 약세의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N원 환율이 다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유로존의 비상정상회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 N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달러 원은 달러 N의 동향을 더 추종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 회피 성향을 더 반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등락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00원에서 1,107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1,100원 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이후 긴급 정상회담이 큰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이후에 엔화의 가치 흐름이 우리 원달러에 그리고 원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셋째 주 아침에 보여지는 돌발 종목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메르스 얘기는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진정되고 있는 거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메르스 피해주들이 때문에 급반등을 주고 있고요. 역시 대표적으로는 항공주도 금요일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카지노주가 목금 급락했던 데 반해서 그 이후에 오늘 처음 반등이 나옵니다. 반면에 마스크주들은 일찍 급락하고 있네요. 한번 정리해 보죠. 네네. 일단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 50을 비롯해서 KM, 그리고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좀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웰크론, KM, 50들이 이제 주가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이제 항공주들, 그동안 피해를 받은 항공주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제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 이와뿐만 아니라 여행주 같은 경우 하나투어나 이제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피해를 봤던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일단 이런 측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시적인 그 테마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메르스 사태와 더불어서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론적은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일시적인 그 이슈에서 흔들림을 보이면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국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이슈가 소멸이 되면 결국은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주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행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 메르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 마스크 관련주들은 일단 추가적인 조정 자체가 좀 염두를 해두고 일시적인 반등이 이번 주에 좀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다른 종목들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관련주도 좀 급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나 GKL 같은 경우가 갭 하락으로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 좀 전반적으로 반등이 들어오지만 이번 반등의 시점이 물론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번 반등은 오늘과 내일 정도의 일단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출렁 있는 그런 조정 국면 자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매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고점 정도의 추격 매수보다는 이번 주 주중반 정도의 좀 출렁이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가담하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메르스 관련된 종목들 피해주 수혜주 오늘 모습이 어떻게 알리고 있는 가운데 전략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전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특징주 3개를 꼽아달라고 해도 그 안에 아마 이 종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갭 상승하면서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요금을 내리기로 결정했죠. 일단 불확실성도 끝이 났지만 또 대규모의 인하폭은 아니어서 거기에도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총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잠시 현대차 모습도 한번 짚어볼 텐데 한국전력 한번 전망까지 해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메르스 사태의 진정 국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산업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정부가 또다시 지금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전력의 요금 인하폭도 큰 폭의 요금 인하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한국전력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전 고점대 영역까지는 한번 지금 그래봤자 얼마 남질 않았죠. 그러니까 48,000원 부근인데 약 한 2,000원 정도 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요 전고점대 영역을 살짝 터치해 줄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간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전력의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가격 인상을 하기에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이제 선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나 추격 매수 쪽보다는 서서히 지금 시점부터 48,000원대까지 분할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추가적인 반등은 어렵고 이제 슬슬 분할 차익 실현 쪽으로 매도 쪽으로 한국전력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증권주의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진 것은 아니지만 이 종목은 급등합니다.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되겠는데요. 지금 매각이 굉장히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 그런 매각 작업 가시화 소식 때문에 오늘 지금 음봉으로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까 2자릿수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가장 덜 빠졌었던 그리고 국내 건설 쪽에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대산업이 오늘도 가장 많이 오릅니다. 가장 적게 빠졌던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6, 7% 정도 급등하는데 2분기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다고. 아까 건설주도 잠깐 언급하셨으니까요. 현대산업 먼저 볼까요? 네, 현대산업 주가 자체가 일단 실적 자체가 좀 좋았다,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좀 계속 적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오늘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 자체가 62,000원에 현재 3,600원 올라서 6.17%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건설업황 자체는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가 좀 호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그 기대치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부 건설 메이저급 건설주들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달과 5월 달에 쌍봉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60일 이평선을 좀 약간 이탈하면서 조정 국면으로 같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졌지만 역시 실적 자체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이번 반등의 시점 자체가 홀로 현대산업 같은 경우가 시장의 어떤 건설 테마를 이끌어가기에 좀 힘이 좀 붙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직전 고점 65,000원, 66,000원 정도 시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반등폭이 생각보다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면서 보유 관점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시기 바라고요. 신규지 매수 관점 같은 경우도 일단 65,000원 정도 선을 넘어가면서부터 4, 5월 달에 직전 쌍봉의 매물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많이 빠졌던 건설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제 보유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전략과 더불어서 추격 매수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물량을 매수에 가담해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십시오. 현대산업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새 주인을 찾을 것 같네요. 네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 이제 새 주인의 이제 매각 자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강세 출발해서 15,000원 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같은 재료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갭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적인 측면에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엄봉 하나 만들어주면서 이제 7.3%의 14,550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차피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강한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새 주인을 찾는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베스트 투자증권 자체도 안정화된 그 시장의 흐름에서 정권업의 어떤 그 주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우리가 삼성증권 같은 경우 잠시 정권지를 놓고 보면 삼성증권이나 또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반등폭은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일단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적 관점 자체는 뭐 우리가 나중을 생각하더라도 단기적 관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고점 자체를 하향 이탈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오늘 좀 장중이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좀 지켜보시는 전략 네. 괜찮을 것으로 유효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까지 저희가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급반등도 시장을 2천 현재 66포인트까지 거의 1% 가까이 크게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현대차도 오늘 일단 반등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한국전력이 더 오르다 보니까 시총이 살짝 또 4위까지 현대차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현대차에 대한 전망을 좋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토님의 또 의견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사라민 HR이 오늘 많이 오릅니다. 역시 실적 개선 가능성 때문인데 포털에서 구직 광고가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되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현대차 먼저 보죠. 예, 현대차 계속 안 좋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락폭의 끝은 13만 원대 초반이 되지 않느냐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는요, 바로 현대차의 ELS 상품과 연동시켜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ELS 상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 가격대는 25만 원대, 26만 원대였을 때 많이 팔렸는데요. 현대차가 지금부터 빠진다고 한들 자, 반토막이 나겠느냐 하면서 기관들이 ELS 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자, 13만 원 낙 가격대가 13만 원대 많이 몰려 있었죠. 그 13만 원대 몰리는 구간까지, 즉 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좀 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난도 아마 기관들이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낙 가격대까지 이미 떨어뜨려 놓은 데다가 현대차의 우려가 너무 과도하게 언더슈팅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부터는 더 나빠질 게 없다는 게 첫 번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관점은 지금부터 그럼 반등을 주면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이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새로운 무인주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도입을 하고 있고 미래차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스마트카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보신다면 여전히 현대차나 완성차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이나 스마트카 중심의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고요. 기존에 현대차를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지금은 더 나빠질 게 없는 구간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이 이렇게 나쁜 행태가 만들어낸 하나의 또 하나 그 명분과 빌미를 잡아서 꺼뜨렸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들고 가시면서 기술적 반등 자리 때도 분명히 15만 원대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 자리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대까지는 들고 가시되 15만 원 이상 되면 이제 분할로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다시 빠져줄 우려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아직 하락 구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15만 원대를 보고 매수를 하셔도 오케이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이 15만 원대의 반등을 생각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결국은 여기는 유효한 자리대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15만 원 정도까지 추가 반등 여력이 있고요. 그래서 더 빠질 가능성은 일단 낮다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사라민 HR이 신고가인데 오늘 8%나 급등하고 있네요. 예.
근데 참 기관들의 행태가 좀 나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낮 가격대까지 고의적으로 민닥하는 게 다시 한번 참 씁쓸하게 만드는 요인 같습니다. 자, 사람인 HR 그리고 윌비스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일자리 고용 창출 정책과 맞물려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조드렸던 윌비스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 크게 좋지 못한 형편이고 단기적으로는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중기적으로 지금 지지부진한 자리대에 놓여져 있고요. 그 반면에 사람인 HR,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한 사람인 HR은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하나 포털 사이트죠. 바로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서 구직 광고 그리고 구인 광고 쪽에서 유료화를 시킨다면 이 사람인 HR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더욱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게 전반적인 견해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급등세가 출회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대 영역을 뛰어넘었고요. 그러면 지금 전고점대 영역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손실 부분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특히 2013년도 그 선거기간 이후에 바로 올라왔던 그 점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오히려 이 가격대를 좀 익절가로 좀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많이 기다리셨다가 올라온다고 해서 파실 얘기가 아니라 2만 원을 오히려 익절가로 잡아놓고 조금 내가 덜 먹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만 5천 원대까지 지금 그렇다고 추격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만 5천 원이 넘어간다면 이 익절가를 지금 2만 1,500원대까지 올려놓는 이런 전략이 좀 추세적 익절가를 상향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인 HR은 아마 이명구 멘토님 계속 가이드로 쭉 매매하셨다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익절가를 점점점 올려잡으면서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좀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 사고요. 기관까지 모처럼 같이 사면서 코스피는 206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볼 텐데 호텔신라가 오늘 많이 오릅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아마 호텔신라 측이 선정되지 않을까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현대산업도 건설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머스크사로부터 수주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건설, 조선 오늘 사실 포스코도 밑에서 올라오고요. 대형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네요. 일단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오늘 뭐 강세 출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조정을 좀 지루하게 받았던 뭐 현대차를 비롯한 대형주들, 뭐 네. 건설주들, 또한 여기서 이제 조선주들까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호텔신라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중공업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한 조정 국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권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의 어떤 가능성들을 엿보이면서 네. 주가 자체가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 반등폭이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주 자체가 그동안 예전에는 뭐 3년치를 이제 먹을 거리를 이미 수주를 받아서 상당히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선주들이 상승을 많이 보였지만 중국과의 그 저가 경쟁과 출혈과 더불어서 조선주들의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미미한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서는 더 터닝 포인트 자체가 드러나겠지만 이와 같은 그 수주 자체가 바로 실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죠. 수주 자체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납기 이후에 전반적인 수주 자체에 대한 매출과 그리고 수익이 인식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쌓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여줘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주 강하게 이번 주까지 뭐 주중반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13만 원 선을 돌파하기는 좀 단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보다는 이미 매수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장기 투자 우량주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밀릴 수 있을까 정도로 손실을 많이 봤는데요. 맞아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손절매 가격이 이미 놓쳐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시간적인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신규적인 매수 관점 자체는 단기적으로 큰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두 선주는 아주 지속적인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 결국 실적으로까지 이어지겠다 이런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는 한 아직은 단기 관점으로 그냥 보는 것이 맞다 하셨습니다.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11만 1,000원을 보이면서 시내 면세점 낙찰 기대감 때문에 좀 강세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호텔신라도 우리가 앞서 마스크주 관련주, 메르스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이제 항공, 여행, 카지노주들이 피해 업종을 받고 반등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요구들이 이제 실제로 국내에 어떤 그 여행객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치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피해를 봤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죠? 제주도도 문을 좀 닫았죠. 맞습니다. 그죠? 예. 일단 그 호텔신라가 오늘 일단은 그 지난주 금요일 양봉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좀 올라가는데요. 앞전에 일단 그 5월 달의 고점 자체도 직전 4월 달 고점 12만 8,500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메르스 사태가 좀 진정될 듯한 모습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오르면서 역차별적으로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던 것은 사실인데 네. 물론 좀 중기적 관점에서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만 원 선 정도면은 우리가 좀 가격적으로는 좀 매수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좀 추가적으로 이번 반등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메르스 관련주들이 좀 꺾이면서 여타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오늘과 내일 정도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눌림목 조정 자체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상승 시점 자체는 한 12만 원 선 정도 수준 정도까지만 좀 보시는 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호텔신라는 한 10만 원 정도는 늘 지켜주는 그런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셀트리온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735선까지 갈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약주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쪽은 건설 업종이 상당히 강세고요. 코스닥은 제약주가 강세인데요. 셀트리온은 10% 넘게 올랐었다가 현재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만만치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관이 한번 쓸어 담았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외인들이 좀 쓸어 담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적 상황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 매출에 대해서는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약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어떤 성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해외 쪽으로 수출 사례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떤 기대감은 팽배해져 있으나 그 밸류에이션으로 받쳐줘야 되는 이 실적이 전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시장에서 계속 의구심을 만들게 하고 불확실성을 만들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실제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넘어간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잡았죠. 셀트리온 쪽에서는 매출로 잡고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는 매입으로 잡았는데 이 제약들의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싶은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한쪽으로 밀어붙이기 아니냐는 좀 해석이 저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셀트리온의 기업 탐방을 한번 해보셨던 분이라면 이 기업을 매수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리스크를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을 매수 못해서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셀트리온 저는 아무리 이 회사가 좋은 호재거리가 나온다 한들 굳이 리스크가 있다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파미셀인데요.
원료 의약품 시장의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료 의약품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원료 의약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있는 파미셀의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이제 전고점 영역대를 뚫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5,200원대가 전고점 영역대인데 이 원료 의약품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이 5,200원대의 장기 저항대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만큼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은 좀 좋게 보셨는데 셀트리온은 생각만큼 그렇게 기업이 탄탄한 것 같지 않다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의견 내주셨네요. 오늘 신세계가 7% 넘게 급등하면서요. 전 고점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 탄탄한 신세계이고 6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지면서 이렇게 기어가는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한번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이 있거든요. 사실 신세계와 연동돼서 오늘 이마트도 같이 오르는데 이마트 타운이 아주 큰 인기를 얻었다고요. 오픈 첫날요. 네. 일단은 그 신세계뿐만 아니라 이마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일부 이제 유통업종, 소매 유통업종들 자체도 좀 차별화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중에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이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이제 신세계 이런 종목들인데요. 네네. 신세계가 오늘 7.9%나 오르면서 27만 3천을 보여준과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호텔 신라뿐만 아니라 롯데쇼핑, 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도 모든 이제 소매 유통업종들 자체가 좀 강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조정권의 6월달 들어서도 큰 폭으로 조정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5월달에 직전 고점이 27만 9,500원인데요.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와 더불어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 것은 사실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일시적인 약간의 마디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갭 상승 출발한 모습들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그 매수 관점의 측면 놓고 봤을 때는 매물벽 자체가 27만 한 5천 원 정도 선을 돌파한 시점, 즉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약간 매물대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관점도 장중에 좀 출렁일 때 매수 관점 가담 가능하시고 보유 관점 분들은 계속적인 보유 관점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앞서서 사실 오늘 전강 후약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김태현 멘토님께서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또 않은 오후장에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 그 어느 날보다는 괜찮고 대형주가 정말 안 갔었는데 오늘 여러 섹터에서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김태현 멘토님 혹시 뷰를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종들 그동안 떠오르지 않았던 업종들부터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상승 패턴 자체가 국내적인 것을 좀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인 측면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 자체가 전강 후양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좀 장중 오후장 시장 자체도 너무 급격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좀 떠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어느 쪽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직은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 그동안 떠오르지 않았던 조선주나 건설주, 자동차 대표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림을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지만 실적주 위주의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별 접근 전략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멘토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아직은 못 갔던 정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는 아니라고 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메르스 사태의 어떤 그 부분 진정 국면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니까 유통 관련주, 쇼핑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대형주 전반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공업이라든가 철강, 조선, 화학
뭐 이런 쪽으로 다시 상승세가 온다는 것은, 그리고 중기적 상승세를 마련한다는 것은 농업 국가로 돌아가도 잘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쪽은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을 꺾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화학주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국면을 다지고 올라오는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화학 전반적인 화학 제품들의 수요, 소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중국이 소비를 시작해서 화학 제품을 급격하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전체적인 마켓 시효의 성장적으로 본다면 화학주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측면, 즉 추세 전환적인 측면으로 이제 슬슬 생각을 바꿔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강, 조선, 정유 쪽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추세 전환으로 받아들이셔서 매수하신 전략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실적은요, 중소형주 위주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바로 다음 달에 있을 어닝 시즌에서의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한 번 더 쇼크적인 측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가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예멘토님은 이미 뉴스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자, 이렇게 전략을 한 번 더 주신 바 있는데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화학주 정도만 볼만하다. 결국 또 그런 내용 나왔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님,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64.499고요. 코스닥은 735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 현물 기준으로 들어오는 건 양시장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증권사의 전략 한 대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죠.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지를 체크하자 하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은 FMC 불확실성은 해소됐는데 증시가 추가적으로 안도 랠리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 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는 더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 가능성을 보일 공산이 크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그리스 리스크가 여전한데 오늘 밤 또 긴급 EU 정상회담도 잡혀있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안도 랠리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여주신 정영훈 과장님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MC 회의 이후에 사실 올라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했었던 것은 계속 음봉 마감이었고 외국인들이 팔았고 기관만 좀 받쳤던 그런 장이었기 때문인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사긴 삽니다만 또 오늘 밤에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꼬일까봐 약간 우려되기도 하네요. 전략 전반적으로 잡아주시죠. 네, 우선 현재 시점에서 이제 대외적 불확실성이 다 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좀 매수세가 좀 재차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지난주 이제 급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 원래 중국 증시에 대한 좀 버블 붕괴에 대한 좀 그런 좀 우려감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만큼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의 그 하락은 그 중국 정부의 좀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FMC 불확실성도 지금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점은 뭐 역시나 그 FMC 그의 좀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문제 등에 따라서 그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더 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증시엔 좀 안도 랠리가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좀 선물 매수세가 좀 재차 좀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늘 밤 이제 EU 그 특별 정상회의에서 그 그리스 문제 결과에 시장에 좀 이목이 좀 집중이 된 그런 좀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뭐 그리스 문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수년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번 달 말이 거의 뭐 이제 마지막이라는 좀 분위기가 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극적인 뭐 타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뭐 그렇게 좀 연연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속에서 외국인의 좀 매도 국면이 진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소 대형주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짓눌려 왔었는데 거래소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계 매수세가 재차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세장이 좀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약간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온기가 넓게 퍼진 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형주를 역시 좋게 보시나요? 오늘 건설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우선 뭐 지금 그동안에 많이 좀 눌려왔었던 오늘 뭐 대표적으로 뭐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국전력이 5%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뭐 신저가 행진을 기록하다가 오늘도 한 4% 이상 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국내 좀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좀 낙폭가대 그런 좀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올해 그 외국인이 한 9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아주 전형적인 박스권으로 매매하면 틀림없는 종목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럼 역시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는지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박스권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가장 좀 강한 대표적인 뭐 종목인 만큼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에 나서신다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좀 진정되는 국면이긴 한데 그리스 문제에 너무 또 큰 기대는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도 오늘 낙폭과대 대형주 주목하자 특별히 SK 하이닉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츠 정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에 계시는 정영훈 과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맥점과 관련해 투자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 가져보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반등 다음 반등 보여주는 것도 같네요. 수급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전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398억 순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272억 순 매수 중이고 기관 125억 순 매수 중입니다.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64계약 순 매수, 외국인 111계약 순 매수, 기관 305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374계약 순 매도, 풋옵션 5032계약 순 매수, 외국인 콜옵션 2721계약 순 매도, 풋옵션 4678계약 순 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3114계약 순 매수 중이고 옵션 8736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뭐 수급적인 특징으로는 개인들은 하방 매도 쪽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고 외국인은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상승 쪽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55, 상승 2차 저항선이 257에 형성되어 있고 하단 1차 지지선이 250, 하단 2차 지지선이 248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시장은 한 주 동안 국내 시장 자체가 중기 시장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을 좀 이루어주던 한 주였는데 외국인은 좀 제한적인 매도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관은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을 좀 약하게나마 보여준 바로서 향후 최소한 1분기 약 3달 정도의 시장은 국내 시장 방향성을 상승 방향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좀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본격적인 시장 방향성을 좀 주도하는 날로서 지난주
제도 변경권과 미국 FOMC 회의 결과 국내 시장의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와 중국의 악세, 그리스 불안감 등의 이유로 좀 지지부진한 한 주를 보낸 이후에 새로운 시세의 모습이 펼쳐질 좀 시간이며 이번 한 주는 저번 주보다 좀 더 큰 변동폭과 추세에 좀 발현이 될 시장이나 오늘 오전에는 이미 좀 한 번에 큰 지수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를 좀 소화한 이후에 본격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준비를 다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이제부터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나 아직 외국인의 좀 공격적인 지속 매수세의 유입을 좀 기다리면서 거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갭상승 소화 물량을 확인을 하신 이후에 10시 15분부터 매수 쪽으로 좀 거래를 하시되 시세가 주춤거릴 때는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 유리한 날이고, 일단 오전에 253을 돌파를 못하고 나서 잠시 좀 흘러내리는 모습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갭상승 이후에 저가를 아직 안 찍은 모습이에요. 오늘 시가 이후에 좀 OT 오른 이후에 아직까지 오늘 저가가 지금 나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신 이후에 좀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대로는 10시 15분까지 나온 저가 가격을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좀 유의하시고, 일단 나올 수 있는 저가 가격은 251.2030 부근이 오늘 나올 수 있는 저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격분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굉장히 유리한 거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잡고 있긴 한데 옵션 쪽이나 선물 쪽에서 강하게 좀 매수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때 강하게 매수세로 더 강하게 밀어치기는 좀 어려운 장세로 보고 있으니까 잠시 내려치는 모습 기다리시는 이후에 매수를 진입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유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이겠죠. 오전장이 갭상승분 물량 소화하는 지금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가를 안 찍어서 이렇게 현재 비싼 가격에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가 찍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매수를 한 10시 15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251.20 내지 30 정도가 매수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6일로 기억해요. 이날 한국전력이 크게 흔들렸었던 날 저희가 11시에 종목 5개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증시 탑5라는 프로그램에서 경기 방어주 특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전력이 드디어 급등을 합니다. 오늘 현대차를 밀어내고 시총 3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잠시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코너에선 또 어떤 종목이 선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